대구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예슬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네요. 월요병 훌훌 털쳐버리고 오늘 과학 수업도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몇 단원을 배웠냐면요. 대단원, 1단원을 배웠어요. 1단원에 대한 내용을 쭉 다 나가고 나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도 가져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1단원을 진짜로 마무리를 하고 2단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흡족한 피드백도 있고 그리고 장난치는 피드백도 있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렇게 좋은 피드백 아니더라도 좀 어려우면 이 부분 어려워요, 이 부분 궁금해요 라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선생님, 팥앙금은 어떻게 만드나요? 근데 팥앙금이랑 우리가 배우는 앙금은 다른 앙금이죠. 팥앙금은 찾아보니까 팥 끓여가지고 이렇게 설탕이랑 이렇게 하면 된대요. 네. 자, 1단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소, 원자, 분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온과 앙금 생성이라는 요 개념까지 배워봤죠. 이 중단원, 2단원 내용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자는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덩어리,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였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 하나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산소 원자 2개가 같이 O2 이렇게 분자를 이루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 여러 개가 합쳐진 게 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분자식을 좀 외워줘야 돼요. 분자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분자식들도 많지만 꼭 외워야 되는 필수 분자식들이죠. 지금 O2, H2, N2는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들이마시고 있는 이 기체들은 이렇게 원자 2개씩이 붙어서 분자 상태로 돌아다니더라 하는 부분이고요. 물은 H2O입니다. H2O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라는 분자는 O라는 산소 분자 하나와 그리고 H라는 수소 분자 2개가 하나의 분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으로 H 2개에 O 하나가 같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물은 H2O라고 우리가 분자식을 적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우리 불 끄는 데 이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금 C라는 탄소 원자가 중간에 있고요. 그 양옆으로 산소 원자가 2개가 이렇게 호빵맨처럼 붙어 있죠. CO2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적을 수 있습니다. 메테인도 마찬가지예요. 메테인 C 하나에 H 4개죠. C 하나에 H 4개, H 이렇게 C 하나에 H 4개 원자들이 덩어리를 지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게 메탄가스고요.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한번 볼까요? 암모니아는 지금 식을 보니까 N, 뭐죠? 질소 하나에 H,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N 하나에 H 3개가 하나, 둘, 셋 요렇게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게 NH3, 암모니아입니다. 다음으로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온에 대한 문제였어. 이온은 원자가 변신을 해.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생기면 그걸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이온이 형성된 과정을 보고 그게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온을 표현하는 방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얘는 원자 상태예요. 원자라서 플러스,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상태야. 그런데 여기서 전자 하나가 밖으로 나갔어요.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전자를 잃었다, 전자 잃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전자를 잃어버렸더니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2인데 전자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인 상태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면 이 자체, 이 입자 자체는 지금 플러스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더 많아? 플러스가 더 많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라는 전하를 띤 양이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은 이런 모형, 이런 형성 과정을 보면 전자가 나갔으니까 얘는 양이온의 형성 과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있었어요. 마그네슘 2+,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2+라는 말이 뭘까? 2+라는 말은 지금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건데 2+라는 소리는 전자를 몇 개를 잃었다는 소리일까? 전자를 2개 잃어버렸다는 소리지.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은 전자를 2개 잃은 거구나. 요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2+, 이거 무슨 이온이라 읽을 수 있냐면 1번 마그네슘화 이온, 2번 마그네슘 이온. 둘 중에 뭘까요? 마그네슘 이온 2번이 맞죠. 기억해야 돼요. 양이온이니까 화자를 안 붙이는 거야. 양이온은 그냥 나트륨 이온, 알루미늄 이온, 마그네슘 이온처럼 그냥 이온을 붙이고요. 음이온은 화자를 붙입니다. 산소 아니고 산화이온, 염소 아니고 염화이온. 이렇게 음이온만 화자를 붙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온 내용뿐 아니라 이 이온, 어디에 이 이온이 있는지 검출해내는 과정, 그것을 앙금 생성이라고 했는데 앙금 생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지금 A, B, C, D 시험관 중에 어디에 납 이온이 있는지 검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었어요. 납 이온은 우리가 PbE+,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납 이온이 저 중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납이랑 앙금을 만드는 어떤 이온을 넣어주면 되겠지. 쟤네한테 다 그 이온을 넣어줬다가 하나만 반응하거나 아니면 몇 개가 반응하면 그것들이 바로 납이온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납이온은 어떤 이온과 만나서 앙금을 만들게 해요? 대표적으로 납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과 만나서 어떤 앙금을 만드느냐? PbI2라는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을 만듭니다. 아이오딘화 납은 우리 무슨 색 앙금이게요? 노란색 앙금입니다. 아이오딘화 이온을 각각의 시험관에 넣어주고 노란색 앙금을 만드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모범 답안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적어줬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1단원 내용이에요. 자, 1단원을 모두 마친 여러분이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2단원, 전기와 자기입니다. 전기와 자기라는 큰 대단원을 배우기 시작할 텐데요. 전기가 뭐고 자기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기는 우리 집에도 전기를 쓰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TV도 있고 아니면은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있죠. 전기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회로를 같이 만들면서 볼 거예요. 전기 회로의 주인공들은 이런 게 있지. 건전지도 있고요. 또 전선도 있어요. 전선도 있고 또 전구 이런 애들도 같이 만져보면서 전기 회로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얘네가 전기라면 자기는 뭘까요? 자기, 달링? 네, 그런 자기가 아니고요. 자기는 영어로 하면 마그네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자석을 의미하는 거죠.
자석 여러분 초등학교 5, 6학년 때도 배웠을 거예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N극, S극은 이렇게 착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N극과 N극은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랑 같이 배울 겁니다. 전기와 자기, 일렉트릭과 마그네틱. 이번 시간에는 일렉트릭, 전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요. 전기 내용 중에서도 어떤 전기를 배워볼 거냐? 첫 번째로 만나볼 전기는요. 소단원명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마찰한 물체가 전기를 띠는 까닭은 요거를 배울 텐데 마찰한 물체가 전기를 띈다. 마찰한 물체가 전기를 띠는 것 선생님이 한번 시연을 배워볼게요. 짠! 풍선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풍선이랑 선생님 머리카락을 한번 이렇게 가져가 볼게. 그러면은 아무런 반응도 없죠.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풍선이랑 선생님 머리카락을 마찰을 한번 시켜볼까요? 마찰을 막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머리카락이 여러분 예상처럼 이렇게 딸려 올라가겠지. 한번 다시 해볼까? 이렇게 딸려 올라가겠지. 이렇게 마찰하지 않을 때는 두 물체가 아무런 전기를 띠지 않다가 마찰을 하고 나면 전기를 띠는 것, 이거 우리 세 글자로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정전기. 오늘은 정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정전기는 마찰할 때 나타난다고 해서 흔히 마찰전기라고도 합니다. 이 마찰전기는 흐르는 전기, 그러니까 전류랑 다르게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마찰전기를 다른 말로 한 곳에 정지해 있다, 정전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정전기 현상, 이 풍선과 머리카락 말고도 다른 예시를 실험 영상을 통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전기 현상 관찰하기. 비닐봉지를 고리 모양으로 잘라 비닐고리를 만듭니다. 비닐고리를 휴지로 문지릅니다. 비닐고리와 휴지를 서로 가까이 가져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빨대 두 개를 연결하여 긴 빨대를 만듭니다.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은 휴지로 빨대를 문지르고 한 사람은 휴지로 비닐고리를 문지릅니다. 비닐고리를 빨대 위에 떨어뜨리며 그 모습을 관찰합니다. 실험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실험에서 등장했던 재료는 총 3가지가 있었죠. 휴지, 비닐고리, 그리고 빨대. 이 3가지로 마찰 전기 현상을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그 실험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휴지와 비닐고리 사이에서 또는 비닐고리와 빨대 사이에서는 서로 어떤 힘이 발생을 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휴지랑 비닐고리를 두 개를 마찰을 막 시킨 다음에 가까이 가져가 봤더니 휴지와 비닐고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휴지와 빨대를 각각 문지르고 휴지와 비닐고리를 문지른 다음 빨대와 비닐고리를 가까이 가져가니까 빨대로부터 비닐고리가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서로 멀어지는 힘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마찰한 물체 사이에는 어떤 전기가 생긴다. 두 번째는 그 전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2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휴지랑 비닐고리를 2개를 마찰을 시켰더니 왜 2개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정전기가 발생했을까? 이 이유, 이 까닭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게요. 우선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원자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자,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봤으니까 알 거예요. 원자는 이렇게 동그란 모형으로 그릴 수 있고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를 띠는 뭐가 있죠?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죠. 원자 핵과 전자는요, 원자 상태에서는 그 전하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0, 중성을 띠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요, 누가 하나가 이동을 합니다. 원자 핵이 이동할까요? 전자가 이동할까요? 당연히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럼 휴지랑 비닐고리 사이에서의 현상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휴지에도 지금 원자 핵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었고, 휴지에 전자 마이너스도 있었죠. 마이너스. 이렇게 각각의 입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비닐고리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휴지랑 비닐고리를 마찰시키는 순간, 봐봐. 지금 여기 휴지에 있던 전자들이요. 이 전자들이 갑자기 비닐고리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휴지랑 비닐고리를 마찰시키면 전자가 이동하기 시작해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잘 봐. 휴지에서 전자가 뺏겼어. 휴지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플러스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아? 플러스가 많은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휴지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비닐고리는 전자를 얻었어. 전자, 마이너스를 내가 가지고 왔어. 그러면 비닐고리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전하예요. 그러면 서로 끌어당길까, 멀어질까? 자석처럼, 자석도 NS는 달라붙잖아요. 서로 다른 그끼리는 달라붙듯이 전기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이동이 되면서 휴지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비닐고리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돼. 그러면서 얘네 둘이는 서로 다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대가 하나 등장을 했죠? 빨대. 빨대 실험은 어떻게 했었냐면 휴지랑 빨대랑 마찰시키고 휴지랑 비닐고리랑 마찰시켜서 빨대와 비닐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봤지. 그때는 어떻게 발생을 했냐? 휴지랑 빨대를 마찰시키는 이 과정에서 휴지에 뿔뿔뿔 마마마 이렇게 입자들이 있었고 얘네도 빨대에도 뿔뿔뿔 마마마 이렇게 원자 내부에서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있었죠. 휴지랑 빨대를 마찰시켰을 때 누가 이동을 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전자가 휴지에서 빨대로. 그러면 휴지는 또 전자를 잃어버렸지. 마이너스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플러스를 띨까 마이너스를 띨까? 플러스를 띠겠지. 휴지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빨대는 나한테 마이너스가 많아졌어. 오호, 마이너스 많은데? 그러면은 빨대는 플러스를 띨까 마이너스를 띨까?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된 거죠. 이때 마이너스를 띠게 된 빨대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비닐고리를 가까이 가지고 가보면 빨대와 비닐고리는 지금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끌어당길까 멀어질까?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빨대와 비닐고리는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정전기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마찰전기, 정전기는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시킬 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를 말해요.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같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처럼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끼리는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정전기의 힘이 발생한답니다. 마찰전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 아까 선생님 머리카락에 풍선 갖다 댔던 그 실험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아까 이런 풍선 들고 이렇게 막 마찰시켰더니 풍선에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딸려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까 배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지금 또
선생님 그림 보고 비웃는 친구는 없겠죠? 네. 자, 선생님이고요. 최선입니다. 네, 선생님 그린 거 최선이에요. 선생님이고요. 머리카락이고요. 풍선입니다. 선생님이 머리카락이랑 풍선을 막 마찰시켰더니 왜 풍선으로 내 머리카락이 딸려갈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머리카락도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풍선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라는 입자와 마이너스 전자 입자도 있었죠. 풍선도 마찬가지로 원자 내부에 원자핵 플러스와 전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었어요. 근데 두 개를 마찰시켰더니 누가 이동을 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선생님 머리카락에서 마찰시키는 순간 전자들이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머리카락은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게 돼?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풍선은 전자를 얻어왔어. 그러면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이 머리카락과 풍선은 서로 다른 전하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은 풍선으로 끌려가는 거지. 이게 마찰전기, 정전기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짚어볼게요. 이 마찰전기는요, 포인트가 서로 다른 물체가 마찰할 때 생기는 거예요. 풍선이랑 풍선, 머리카락이랑 머리카락끼리 마찰했을 때가 아니라 풍선과 머리카락이라는 다른 물체가 마찰했을 때 발생하는 전기고요. 누구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냐면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전자는 플러스 전하를 띨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띨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전기가 마찰전기, 정전기예요. 여기서 두 개의 개념을 한번 짚고 이번 시간 마칠 텐데 첫 번째 개념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는 말처럼 전하를 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다. 머리카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다 라고 합니다. 전하를 띈다는 말이 대전됐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그 물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대전체라고 합니다. 전하를 띠는 걸 대전이라고 하고 전하를 띠게 된 그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머리카락과 풍선은 대전체. 아까 실험에서는 휴지, 비닐고리, 빨대 이런 것들이 전하로 대전됐고 대전된 물체, 대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멀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 전기에 의한 힘이죠. 힘력, 전기력. 이 전기력은 끌어당기는 거, 멀어지는 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끌어당기는 건 인력이라고 하고 멀어지는 거는 척력이라고 합니다. 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척력은 서로 멀어지는 힘입니다.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요. 같은 전하끼리 끌어당길까? 다른 전하끼리 끌어당길까? 다른 전하끼리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그리고 전하로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고요. 플러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같은 전하끼리는 멀어지는 척력이 생깁니다. 멀어지는 척력.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해가 어떻게 잘 갔나요? 마찰전기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전기는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할 때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전기더라. 전자가 이동하면 누군가는 플러스, 누군가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걸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이 두 물체는 인력이라는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힘 때문에 머리카락이 풍선으로 끌려간다거나 아니면 휴지와 비닐고리가 서로 끄는 힘이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처럼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 서로 멀어지는 힘이 생기는데 그거는 우리가 청력이라고 합니다. 인력과 청력을 합친 말이 전기력이에요. 오늘의 과제는 총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푸는 그 문제풀이가 있어요. 네이버 폼. 강의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 있죠.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사진을 제출해 줘야 돼요.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주변에서 마찰전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 마찰전기 현상 중 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마찰전기 현상을 내주면 돼요. 그 사진을 제출할 때는 패들렛 마찬가지로 링크 타고 들어오면 되고 거기에다가 학번과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적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패들렛에 사진 올리는 거는 선생님 공지사항에 자세히 올려줄 테니까 공지사항 확인하고 2개의 과제를 모두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찰전기 현상,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